네, 안녕하세요. 박지은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입니다. 그리고 참석자들 모두 눈물이 났다던가 감격적이었던 것은 그래서 외교부라든지 국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외교관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는 굉장히 어렵고 창의적이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은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입니다. 작년 8월에 총영사로 부임했습니다. 총영사관은 러시아의 또 다른 외교활동 공간입니다. 주로 대사관이 수도에 위치하는 반면 총영사관은 경제적으로나 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시에 설립되어서 영사보호 그리고 문화활동, 경제활동 증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은 국서광고를 관할하면서 국서광고 내에 있는 교민보호, 그리고 경제활동, 그리고 문화 홍보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진 공사님은 1900년 대한제국 최초 러시아 상주 외교관으로 일본으로부터의 국권 침탈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활동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공사님의 생애는 한국의 독립운동사와 그리고 한러관계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간이 기념관과 투어를 통해 이 공사님을 기리고 보다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이 공사님의 이야기를 알리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사실 투어를 시작을 했는데요.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어를 예약을 시작하면 2-3시간 만에 모두 투어가 완료가 되고 금년에도 3차례에 걸쳐서 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 모두 이범진 공사의 얘기를 듣고 눈물이 났다던가 그리고 한러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영사관은 매년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 코리아 서머 웨이브는 모스콥스키 시장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좀 특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문화 생활을 위해 자유롭게 찾는 공공장소인 만큼 아직까지 한류를 접하지 못했던 많은 일반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리고 한국 문화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비행사 기간과 비교해서 통상적인 사람보다 4배에 가까운 인원이 3만 명이 양일간 방문할 만큼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 감격적이었던 것은 러시아 어린이들이 저희가 나눠준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면서 행사에 참가를 했고 또 한국 간식도 즐겼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일반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축제 같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끝난 후에 설문조사에서도 굉장히 거의 만점에 가까울 정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공간에서 진행하는 모든 마스터 클래스의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참가 신청 경쟁률이 치열하지만 그중 한식은 특히 더 경쟁률이 높습니다. 다른 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한식은 특히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식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처럼 한식을 접하고 좋아하는 러시아인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에 대한 친밀도와 이해도 높아지리라고 기대합니다. 처음부터 꿈을 꾸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인 대구에서 외교관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리고 외국인을 만날 기회도 30여 년 전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외교부에 입부하기 전까지는 해외여행을 해본 적도 없는 우울한 개구리였기 때문에
사실 외교관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만 외교부 준비를 하는 1991년, 92년은 한반도 평화와 밀접한 북한 핵 문제가 대두되었고, 북한 핵 문제라든지 NPT 체제라든지 그런 세계적인 이슈들이 우리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라든지 국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외교관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2011년 당시에도 모스크바에서 한류의 위상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 문화, 또 유럽 문화, 한국 문화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 있었다면 지금은 한류가 상당히 독보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으로 한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데, 첫 번째는 사실 지금 한러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러시아의 관계를 기반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 이런 한류라든지 상호 이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K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 식품들이 경제적으로 진출하는 것도 한류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보면 외교나 국제관계에 있어서 영원한 것은 없고 변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의 한류라던가 이런 관계들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저희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관의 임무는 국가를 대표하고 국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국가의 정책을 홍보하고 그리고 지지를 확보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외교관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좀 더 우호적으로 들어주고 편을 만들어주는 친구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분쟁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상호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외교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관은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그 나라와의 우호관계를 증진해서 결국은 평화를 달성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협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그런 전략보다는 윈윈하는 전략, 그리고 장기적인 그런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AI가 많은 직업들을 대체한다고 하는데 다행히 외교관은 그런 직업군에 들어있지 않은데 아마 이는 굉장히 어렵고 창의적이고 그런 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답이 없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소신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